빠진 여러분을 계좌를 보여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잠잠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보여줬던 열기는 조금은 사그라들었던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 조금씩 힘을 잃어가더니 양시장 오늘 엇갈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잠잠했지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다시금 이 NFT, 메타버스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게임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내일이죠. 벌써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인 이 지스타 개막전을 앞두고 이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와 NFT만 엮였다 하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리비안 관련주 역시나 흐름이 좋았는데요. 벌써 4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보면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였네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경제 가속화로 역시나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이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서 이 내일에 대한 전략,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잠시 후에 대표님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미했어도 오늘 외인의 수급도 들어왔고 또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방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과 함께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레포트의 수익 가능성도 열어줘야 할 텐데요. 그 가능성 전략들 출동 수익 특공대 100%, 200%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략도 함께 해주실 더블클럽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인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바로 상단에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1234만 입력하시면 여러분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역시나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입력하시고 역시나 번호는 같습니다. 입력 코드 123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1234를 통해서 이 노란톡은 일주일에 단 하루, 오늘 저와 함께한 1시간, 이 시간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혜택들 누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이 1시간으로 부족한데 나는 어떻게 하면 장중 대응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방법이 바로 노란톡입니다. 24시간 장중 대응 대표님과 가능하고요. 또 시장 전략들 그리고 방송 중에 공개되는 여러분의 포트를 든든하게 채워줄 이 더블 종목명 공개에 더불어서 어떻게 전략을 하면 좋을지 매수매도 타이밍도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는 무료 교육도 열리는데요. 그 링크도 이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저와 함께하는 1시간에만 이 1234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더블 종목도 맞추고 다양한 혜택들, 기회들 다 누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더블 종목을 공략해 주셨고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종목 수익률, LG 이노텍부터 살펴보죠. 28%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NP 28%, DB하이텍 20%, 자이언트 스텝 23%의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도 평균 두 자릿수 20%의 높은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란톡 들어오셔서 선침하신 분들은 이 누적 수익률 고스란히 나의 포트에서도 차익 실현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상단에 링크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링크 터치하시고 1234만 입력하시면 여러분도 바로 노란톡 입장해서 이런 더블 종목들 고스란히 레포트에 든든하게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더블 종목명보다 중요한 매수매도 타이밍도 이 노란 톡방에서만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힘든 장세 속 든든하게 대응 전략뿐만이 아니라 월동 준비도 저희와 함께 이 산타랠리 살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좋을지 이번 연말 어떤 전략으로 다양하게 한번 나의 포트 구성해보면 좋을지 방법들 대표님이 오늘도 꽉 차게 준비했다고 하셨으니까요. 출동 수익 특공대 오늘 더 힘차게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장이다, 좋은 장이 아니다를 구분해서 해석할 때 시세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최근의 장 상황 어떠했습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과정에서의 등락 상황에서의 모습이죠. 지수가 움직일 때 100으로 환산해서 대략 50%는 횡보장입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상승장입니다. 꾸준히 올라갑니다. 하락장은 짧고 굵게 나타납니다. 지금 횡보 구간에서의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종목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속상한 것이 주식을 사서 하락하는 것은 참을 만합니다.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게 첫 번째로의 화가 나는 일이죠. 두 번째로 화나는 일은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속상한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부산에서도 있었고 대전에서도 있었고 목동에서도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지점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많은 고민과 애로사항들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 가는 거야? 언제 가는 거야? 이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셔서 매매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나이도 있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 빠른 매매는 솔직히 쉽지 않아. 그냥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가는 패턴으로 주식 투자를 했으면 하거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사장님의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종목이 움직이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움직임에 파도를 타는 전략으로서의 대응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왜냐? 지금은 지수가 일정 단계의 하락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바닥에서 한 단계 올라온 상태에서의 박스 구간에서의 움직임이죠. 그렇다면 시장을 평가해서 판단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의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은 전환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시장은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수 상승 국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나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전략으로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장이다. 움직이는 종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는 상황에서의 시장 내용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의 시장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이제 1년 흘러왔습니다. 앞으로 3년 더 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부연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해 드렸었죠. 저희 노란 톡방과 또 오늘 8시에 인터넷 라이브 방송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시장의 전체 큰 줄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구간에서의 상황이지만 크게 본다면 시장 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반도체와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압축되어진 빠른 흐름의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전자는 LG이노텍이다. 압축하여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도 잡아드렸습니다. 반도체는 하이닉스도 좋아 보이지만 DB하이텍이 1등이다. 반도체 여타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DB하이텍으로 집중된 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의 말씀을 설명을 교육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와 전기전자, LG이노텍과 DB하이텍의 패턴 분석을 잠깐 해드리고요. 자동차가 남아있죠.
오늘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언제쯤 시점에서 자동차 업종의 시세가 나올지,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제가 두 종목 압축하여 완성차와 부품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반부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G이노텍입니다. 그리고 DB하이텍입니다. 그냥 딱 한번 보십시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평선이 어떻고 봉의 모양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다라는 부분에서 해석보다는 한번 지금의 주가 상황을 뚫어지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잠깐 조미료를 첨가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왜 더블클럽에서는 반도체는 DB하이텍을 말했고 전기전자는 LG이노텍을 지난주 말고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왜 이 종목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형태이죠. 지금 장에서 움직이는 패턴의 종목들입니다. 우량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나의 시간이 먼저 온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키포인트는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6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향으로 전환되어졌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전 단계에서 왜 지난주에 그럼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왜 지난주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긍정의 흐름으로 평가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구체적인 흐름을 선제적 포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수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드렸는데요. 종목에 대입해서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큰 맥락에서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지수와 연동해서 지난 3, 4, 5월 횡보 중요한 키포인트는 6, 7, 8월에 한번 롤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 9월, 10월에 조정, 전체의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이들 종목들도 연동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저점이 살아있죠. 저점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흐름 구간에서 기존의 목표점, 기존의 고점, 기존의 목표점과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60일 이평선이 돌고요. 20일 이평선이 완만하게 터닝 포인트 만들어지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께 주식 투자하시면서 차트 많이 활용해서 주식 투자에 도움을 받으십니다. 먼저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딱 차트를 켜놓고 한 발 뒤떨어져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의 흐름, 봉의 모양, 거래량의 상황들을 비교 분석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업종 흐름 언제 갈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망치와 지금 기업의 실적치에 대한 내용은 뭐 제가 부연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기업 가치와 시장 전망 그리고 경기 동향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죠. 주가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 움직일까요? 전체 흐름에서 기아, 현대차의 기업 이익 구묘 측면에서는 올해 기존의 성장치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20% 이상의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지난해 세계 경기 안 좋았었죠. 팬데믹 상황 하에서 현대기아차,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다 적자가 났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내수 기반 구조의 상승으로 인해서 신차가 많이 출시가 됐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흑자로서의 진행 그리고 올해는 그 흑자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유로워지겠죠.
그리고 해외 판매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고요. 전기차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현대기아의 전기차 앞으로의 진출 그리고 확대 생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자동차 업종 자체의 흐름은 글로벌 브랜드와 주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애플과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다 또는 애플폰이다, 뭐 갤럭시다, 메모리 반도체이다. 뭐 이런 형태로의 반도체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다소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는 포드 자동차이든 GM 자동차이든 도요타이든 현대차이든 동일한 흐름에서의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내수 기반의 매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략 650만 대 생산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150만 대 정도는 내수에 풀었고요. 500만 대는 수출했습니다. 수출 기업이라고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주가 흐름과 연동해서 유사한 형태로서의 주가 흐름이 과거에도 그러했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시점만 달리할 뿐이지 비슷한 흐름에서의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랫단에 보시는 포드 자동차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고요. 위에는 기아입니다. 마찬가지 기간에서의 흐름입니다. 동일한 상승률과 동일한 시점에서의 조정 구간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은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같은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에서 약간의 차별화가 나타난 진행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따라가죠. 이전 단계에서도 흐름 자체에서의 상황은 시점을 약간의 차로 달리해서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포드 자동차, GM 마찬가지로의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선제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이전 단계에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이 좀 깁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흐름 구조 내에서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먹거리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겠지만 첫 번째로 바꾸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과 투자 포인트 방금 전에 모두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 초에 자동차 기아의 외국인 지분율이 37% 규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올 초까지 상승이 컸죠. 외국인 많이 샀습니다. 4월 30일 저점 32% 수준으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15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의 흐름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반전 포인트 타이밍 언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전에 노란 톡방 참여 방법과 지금 내용에서의 분위기들 살펴보고 와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업종 전반을 얼개를 짜주고 훑어드렸습니다. 이제 종목에 들어가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앵커 설명 부탁합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긍정적 전망에 비해서 아직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짚어주시면서 특히나 이 완성차 업체의 이 전기차 진출에 대해서
큰 힌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돼서 어떻게 한번 레포트 구성해야 될지 잠시 후에도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 그리고 관련 주도주들 여러분 노란톡이라면 더욱더 자세히 여러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상단에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그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123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 업종에 관심 많으신 분들 노란톡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관련된 질문들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과 장중 대응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더욱더 탄탄하게 전략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만 가능하니까요. 특히나 이 노란톡방은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하루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1시간에만 1234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기회들 다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방송 중에 공개되는 이 더블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명, 매수 매도 타이밍도 어디서 함께할 수 있다고요? 바로 노란톡방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특징주도 잡고 또 이 더블 종목도 잡는 다양한 기회들, 전략들 세워서 든든하게 레포트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 얼른 입장하셔서 여러분 함께 방송도 즐겨주시고요. 자, 그럼 자동차 어떤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계속해서 대표님 강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통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종목 좋대. 왜? 차트가 좋아. 수급이 좋아. 주가 탄력이 좋아.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소개를 하는 경우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 해당 종목의 차트와 탄력과 흐름 자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흐름과 탄력과 시점에 대한 부분을 다른 종목에 대입하면 전혀 달리 해석이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구조와 원리와 흐름을 파악해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주식 투자를 꽤 오랜 기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지난 2009년, 10년, 11년 요 구간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 차화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가 2009년, 10년, 11년 시장에서 리딩 컴퍼니, 주도주로서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기아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왜 2009년, 10년, 11년에 차화정이 움직였을까요?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2009년 이전의 상황은 어떠한 이벤트가 기억이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에서 이슈,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죠. 2007년 11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금융사들이 부도가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때 발등에 불이 떠져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제로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을 부양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그때도 양적 완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할 정도의 시장에 집중적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돈과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잡아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곡선을 웨이브를 바꿨습니다. 그 시점이 2009년부터 돈을 풀었던 경기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11년 시장에 돈을 풀었고 이 풀린 돈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소비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도 사겠지만 옷도 사고요. 자동차도 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물건들을 살 때 용기들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이 이때 소비 상승에 의해서 주가도 판매도 실적도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화학 업종에서는 이 당시 LG 화학이 주도주였습니다. 이때 지금 말하는 2차 전지가 막 태동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유 업계에서는 정유업계라고 해서 주유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석유화학 업종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이라면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 용기, 기타 등등의 이런 용기들을 많이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이때 시장의 주도주로
상승했습니다. 왜? 소비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뭐 도시락도 사 먹는 거고요. 또 배달 음식 뭐 그 당시에도 있었을 테니까 주문하는 거고요. 이런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연동되어져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치를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 영업 실적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20%의 성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반의 시장의 분위기는 차화정이 꼭 지금 시점에서 차화정이 움직인다라는 단언에서 시장을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에 많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국내에서 판매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미국과 그리고 인도 쪽의 수출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의 그 수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겠죠. 현대차 기존에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업계에서 13위 정도 했습니다. 지금 5위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서는 세계 3위 했습니다. 3위. 판매 대수가 곧 회사의 브랜드 가치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지난달에 3위의 규모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9년 10년 11월에 차화정이 움직였을 당시의 주가 진행 상황입니다.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의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그리고 오늘 장에서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굉장히 지치게 피곤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되어진 상태에서 4개월여 동안 굉장히 지친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시세가 이때부터 나타났습니다. 나의 시간이 온 것이죠.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때가 나의 시간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전기전자 내에서는 압축되어진 종목들의 구간의 흐름이 지금이 나의 시간인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난 과거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금리와 우리의 금리 상황은 2009년 기반으로 해서 금융 위기 시에 제로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렸고요. 이때부터 경기를 부양시키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과 소비가 증진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아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굉장히 무딘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구간에서 진입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 있고요. 시간은 현재 구간에서 며칠 흐름 또는 다음 주 구간에서 움직일 상황에서의 모습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진입하시고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81,000원이면 이 구간에서의 일정 추세를 붕괴시키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잘라내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이 84,000원 구간이죠. 대략 한 3%, 4% 요 손절 라인을 잡아서 기아 투자 가능하다라고 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판단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품업체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만도, 현대, 위아의 주가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이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한 현상에서 만도에 대한 가격과 주가 흐름을 판단해서 추세가 깨지는 구간에서의 흐름은 지난 전 하락의 저점 구간이었던 57,000원 구간을 손절 포인트로 잡으시고 현재 가격 수준에서 진입 가능하고 나의 시간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흐름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앞선 하이텍과 이노텍에 비해서 다소 느린 흐름, 늦게 출발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긍정의 흐름으로, 긍정의 판단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주 흐름과 다음 주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또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노란톡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고 오늘 방송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시장 이슈 중요한 내용들 굉장히 많죠. 여기다 내용을 자리를 바꿔서 잠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옮겨서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16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출동 수익특공대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는 이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자동차 그리고 부품 업종까지 종목 대표 종목과 함께 또 차트를 보면서 네, 흐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또 과연 어떻게 내 포트 구성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대표님과 전략 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나온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상단에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네, 이 방송만으로도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에서 대표님과 함께 이 흐름들, 주도주들 그리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종들 자세한 이야기들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네, 방송의 이 목마름, 갈증들 다 노란톡에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을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도 아주 꽉 차게 또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사실 대표님 이렇게 흐름들 짚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네네. 오늘 뭐 어제도 반등을 했지만 네. 오늘 그래도 조금 미미한 또 흐름을 보여서 결국은 사실 박스권이에요. 네네. 그럼 이 박스권, 이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는지 가능성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었죠. 네. 시장의 절반은 횡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바닥에서 한 단계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이죠.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서 판단할 때 2,900의 바닥에서 올라온 3,000포인트 구간 내에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의 가능성을 두고 접근이 가능하고요. 시점은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 조금의 기간차를 두고 상승 흐름을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해석과 시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맥 놓고 기다리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더블 종목으로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내 포트 채우면서 기다린다면 그 반등 내 포트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상승률로 수익률로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목들 이 흐름들 노란톡에서 다 세세하게 짚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온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네,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도 잡고 네, 시장의 주도주 흐름도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표님께서 하는 이 시장 이야기 흐름들 재밌다고 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소문만 자자하냐 또 그게 아니라 요 더블 종목도 천천히 가지만 너무나 잘 가고 있다라고 해서 유명해서 노란톡도 핫하고 또 방송 중에도 너무나 이 소문이 자자하면서 핫한데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되는 게 또 이렇게 주도주 보세요. LG 이노텍도 DB 하이텍도 MP도 자이언스텝도 다 28%, 20%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도 두 자릿수대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럼 대표님, 오늘의 더블 종목도 천천히 잘 갈 수 있는 든든한 종목이겠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정답 대표님께서 한번 힌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 회사에 있을 때 기업 탐방을 많이 오.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발굴하고요. 음. 기업 가치도 판단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그 종목에 대한 설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기업을 탐방하았지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명이 그 호주 원주민 말로 꿈의 시대라고 합니다. 좀 독특하죠? 꿈의 시대요. 예, 드림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이 오너의 사주의 제가 마인드와 이력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에 친구와 함께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둘이서. 그리고 지금 직원이 15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벤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 인력이 투여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장이 됐고요. 발전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상장 시점에서의 흐름이 한 달, 3개월, 6개월 이후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근사치로 가까워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힌트 한번 우리 소연학교께서 한번 네, 주셔주시죠. 또 꿈의 시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니까 저도 너무나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어렵게 또 힌트를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재미있게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더블 종목 여러분 세 글자고요. 세 글자 종목이니까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어디서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재밌게 힌트도 맞추고 이 더블 종목 가져가서 든든하게 레포트 한번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사실상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어줘야 뭔가 이렇게 내 몸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래서 겨울엔 두 가지 파로 나뉜다고 해요. 탕파, 찜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란탕, 뭐 계란찜. 그렇죠. 대표님은 어디 파세요? 저는 찜파입니다. 계란찜. 네, 그렇다면 꽃게탕, 꽃게찜. 꽃게탕이 낫습니다. 갑자기 탕 좋아요. 그럼 해물탕, 해물찜. 해물찜입니다. 해물찜. 탕파 맞으세요? 찜파? 저는 소주 안주로 대부분 메뉴를 고르기 안주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좋아요. 네. 대표님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네. 뼈다귀탕, 뼈다귀찜. 뼈다귀찜. 의외시다. 저는 탕이에요. 그렇군요. 뼈다귀찜을 더 네.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극명해요. 네, 알탕, 알찜. 알탕입니다. 알탕. 저는 찜이죠. 아, 모락모락해서 그 명란찜 이렇게 톡톡톡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그렇군요. 모르시는구나. 네, 또 그거는 알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알이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뭐 메추리알, 계란 다 좋아하는데 네. 대표님 혹시 알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알 중에서도 진짜 계란 되게 좋아하는데. 제 딸이 좋아해서 집에 그 명란 있죠? 명란 알. 네, 그게 항상 비치돼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먹습니다. 대표님이 이번에 저랑 좀 안 맞았어요. 네, 대표님 알을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요 알, 계란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힌트가 나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다? 알을 좋아한다. 대표님, 여기서 그럼 요 메인 요리 먹고 그다음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디저트에서도 파가 나뉘어요. 아, 빵파, 네. 과일파. 대표님 어느 전 파세요? 빵입니다. 빵! 네. 갑자기 또 우회시네. 빵 디저트 팥이라고요? 네네, 뭐 빵입니다. 좋아하세요, 대표님? 빵은 이것저것 잘 좋아하는데요. 그 소보로 빵을 제일 좋아해요. 소보루빵이요. 맘모스 빵, 소보로 맘모스. 빵. 저는 또 의외로 저는 빵보다는 과일파예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과일 이상형 월드컵 준비했는데 살찐 사람과 마른 사람이죠. 아니죠.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의 네.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잘생긴 대표님의 그럼 과일 월드컵 그래도 해볼게요. 네네네. 자, 시작해 볼게요. 사과, 귤. 사과, 사과. 네. 그럼 사과, 키위. 사과, 사과. 의외시다. 사과, 메론. 사과. 사과. 과수원집 손자입니다. 그렇다면 사과, 감. 사과, 사과. 네. 네. 사과, 망고. 사과입니다. 그것도. 네. 머스켓, 사과. 머스켓. 역시 사과보단 머스켓. 네, 비싼 걸 맞습니다. 좋아하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체리, 머스켓. 체리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통했어요. 네네. 저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뭐다? 체리다.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합쳐봤죠. 네. 알과 체리를 합치면 뭐다? 알체리다. 이야. 어, 알체리다. 이제 힌트 알제라. 여기까지가 저의 힌트였는데요. 훌륭하십니다. 네. 함께 웃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하시면 여러분 종목명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상단에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123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목명 공개 더불어서 이 종목명보다 중요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차익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맥점도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오늘 오후 8시에는 무료 교육이 열립니다. 그 링크도 노란톡에서 공유가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방송에서 하지 못한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짤 수 있는지 낱낱이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블 종목으로 더블 수익도 챙기시고 재미있게 경제 이야기도 들으시는 기회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네. 힌트 오늘도 괜찮았나요? 훌륭했습니다. 대표님께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대표님은 디저트파, 저는 과일파. 네,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의 대화. 네. 만족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이제 덧붙일 뭐 힌트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아주 한 줄로만 힌트를 더 준다면? 이 회사에 대한 전반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이고 흐름과 내용에 대한 타점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죠? 네. 진행을 하면서 들어오시면 어...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입장해 주세요. 네. 거기서 아주 힌트에 더불어서 맥점까지 다 짚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블 종목으로 든든하게 포트 전략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다고 많이들 질문을 네, 남겨주셨는데 네, 제가 그중에 선별을 해서 사실상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놈의 NFT. 오늘도 사실상 이 NFT 메타버스에 관련된 게임주들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네. 어제는 또 엔터주가 각광을 받았다면 오늘은 그렇죠. 또 게임주였어요. 네. 대표님 이렇게 뭐 작년 하반기에는 당연히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네네. 떴고 네. 올해는 또 하반기 게임 메타버스 이 NFT 테마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렇다고 하면 이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 연말에 대표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떤 섹터가 또 주도를 할 것 같으세요? NFT 메타버스에 대해서 키포인트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메타버스이든 NFT이든 게임주이든 대장주만 사셔야 됩니다. 대장주만. 왜냐하면 지난해 그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죠. 이때 마지막까지 팔 기회를 여러 차례 준 종목은 SK케미칼 비로소 신풍제약 같은 대장주만이 팔 기회를 여러 차례 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팔 기회 없이 그냥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장주, 위메이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등등 이런 그 대장주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핫한 테마에 이왕 올라탈 거면 오히려 든든하게 대장주에 타야 여러분 기회가 더 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장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언제 기회를 또 줄지 그 타이밍들도 여러분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NFT 관련된 모든 궁금한 사항들 종목들도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만 갖다 대면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1234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주도 알아가시고 이 더블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도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대표님께 질문을 해볼 텐데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또 장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결과가 나왔는데 훈훈했어요. 네. 그래도 괜찮게 또 결과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든이 대만 독립을 또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그래도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궁금한 게 그럼 이때 관련돼서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종목 섹터는 무엇일까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최근 6개월 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주식투자 하시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끼리 얘기한 거, 그것도 화상으로 한 거,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 우리 금융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 연동되어진 흐름들이 자주 진행됐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우리의 경기가 좋아졌다는 점. 제가 앞서 교육 시간에서도 지난 2009년, 10년, 11년 중국 경기 세 개의 공장이 가동되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올라갔고요. 2004, 5, 6, 7 이때 우리 대세 상승장에서도 중국의 경기가 막 살아나면서 15%씩 성장을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그 당시에 크게 그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끼리의 회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바이든이 얘기한 부분은 상식의 가드레일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이 얘기한 부분은 조정과 협력입니다. 단순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해 내시면 주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무려 4시간 넘게 회담을 했습니다. 화상으로서 주가의 움직임은 중국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줬습니다. 미국은 보합선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형태로의 회담이 진행되었다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장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과 결부지어서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영향력을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를 판단해보면 제가 6개월 이내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시장이 살아나야지만이 우리 시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대중 수출 무역 규모가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한국과 중국을 달리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머징 마켓 내에서 비중 30%의 국가와 비중 15%의 국가입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미중 시장은 디커플링이 되는데 중국 시장이랑 그렇죠. 커플링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그간의 갈등이 이 등나무가 꼬인 거라고 하죠. 그렇죠. 갈등이 풀어진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투자할 때 중국 시장도 확대할 것이고 당연히 한국 시장에도 확대할 겁니다. 환율의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이상을 매수를 그쵸.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시각차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눈 또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좀 양보를 했습니다. 크게 양보를 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저의 마무리. 네, 대표님 그러면은 사실상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 완화의 개선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가장 요즘 문제가 이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해소되는 흐름도 있고 무엇보다 연말에는 또 이벤트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주목해서 연말 그리고 내년에 주목해보고 관심해볼 만한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과 흐름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움직이고 게임주 움직이고 NFT도 움직이고 기타 이런 소형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소형주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간에서의 시장은 지수가 횡보 구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수가 터닝 포인트가 조만간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죠. LG노텍, DB하이텍 그런 대장주가 이런 대장주의 등극이 조만간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장을 판단하는 흐름에서의 전략은 우량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고 시장을 유추해서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내년에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이 가서 이제 지수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방향성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떤 우량주 주도주를 또 공략해 봐야 될지 여러분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만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송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갈증이 나실 텐데 노란톡만 입장하시면 이 경제의 흐름들 그리고 내년에 어떤 주도주 섹터 어떤 걸 공략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노란톡에서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낱낱이 그 주도주들 내년에 어떤 흐름을 타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모든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았죠? 오늘의 히든 더블 종목이었죠? 네, 알과 체리, 알체리였어요. 여러분 세 글자 이 힌트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희 또 싹차게 준비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